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심정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정현입니다. 2주 동안 많이 바쁘셨죠? 예, 요즘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금 지나가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일이 많아가지고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당장 어제 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이건 즐거운 비명이네. 그렇게 되네요. 저희한테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 너무 잘 되고 있어. 근데 이제 그렇게 바쁜데 예.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몸만 바쁜 것 같아요. 아하. 예, 실제적으로 이렇게 돈은 별로 안 되는데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이제 제가 여기저기 지방을 좀 갔다 왔는데 오늘 참 날씨가 따뜻해요. 차 온도계를 보니까 오늘 20도가 넘었더라고요. 참고로 녹음하는 날이 3월 14일이거든요. 화이트데이인데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제 집에 가면 와이프가 줄란가 이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안 주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에어컨 켜고 다녔어요. 그래요? 네, 아침에는 좀 춥다가 한 10시 되니까 온도가 그냥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남원에 갔었는데 거기 완전 봄날이에요. 남원은. 네. 꽃이 폈나요? 아니 뭐 꽃은 안 폈는데 햇빛이 너무나 따사로워서 어허. 여름 초여름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남원 시내 이렇게 보니까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고. 어허. 그래서 바람만 안 불어주면 진짜 뭐 초여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봄이 빨리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봄비가 또 이렇게 오면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 세대에는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그댄 봄비를 좋아하나요? 누구 노래예요? 몰라요. 그 노래를 모른다고요? 배따라기. 몰라요. 난 그거 생각하고 얘기하셨는 줄 알았는데. 해바라기는 알겠는데 해바라기는 배따라기는 누구야? 배따라기를 모르세요? 모르죠. 저만 알고 있군요. 아무튼 청취자분들도 연락도 많이 오고 애청자분들도 요즘에 또 봄이 되니까 이렇게 연락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미팅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안내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한다는 얘기가 저희가 며칠 전에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뭐 저희가 능력은 안 되지만 한번 법인으로 전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PD 박 PD가 공동대표가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전환 작업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인으로 하게 되면 계속 법인 등기 같은 거를 계속 아마 고치셔야 될 거예요. 뭐 기간 얼마 지나면 뭐 해야 되죠? 증자 들어오면 또 뭐 바꿔줘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법무사분들을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부탁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 마음에 좀 안 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좀 느려요. 맞아요. 금방금방 해줘야 되는데 좀 느려서 저는 이제 얼마 전서부터는 이걸 좀 해봤는데 우리나라 이 법무부 특히 이 등기 관련 민원은 인터넷 전자민원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법무사 굳이 안 쓰더라도 인터넷 등기소 그 콜센터 있어요. 거기다 전화하시면 어떻게 전자로 하는 방법을 소상하게 다 가르쳐 주고요. PC 앞에서 한 2-30분만 하면은 법무사한테 안 맡기셔도 쉽게 하게끔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도 상당히 깜짝깜짝 놀라는 적이 많은데 특히 그 전자소송 부분하고 전자등기 업무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전자화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모든 게 그냥 요 PC 앞에서 법원이나 등기소 가서 일정의 그런 뭐만 한 번만 하면 뭐 이런 신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증 작업 그런 것만 한 번 하면 인터넷에 보면 나홀로 등기 뭐 해서 따라하기 뭐 그런 것도 찾아보면 나오고 그때 하실 때마다 법무사분들 보통 법인 지금 설립하시는데 등기 비용이 뭐 자본금 한 뭐 3천이나 5천 정도로 하시게 되면 보통 수수료를 한 70몇만 원, 80몇만 원 받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절반이 법무사 그냥 용역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번이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자주 일어나게 돼요. 그럼 뭐 할 때마다 뭐 한 30만 원, 뭐 50만 원씩 계속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직접 해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하.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는 게 주 4일 근무를 하시니까 하루 잠깐 시간 내셔갖고 오전이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금요일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콜센터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모르면 문자로도 주고 이메일로도 또 줍니다. 하는 방법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고 등기 업무라는 게 결국엔 서류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제출해야 될 서류만 제대로 만들면 어려운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복잡한 거 빼놓고는 우리 이런 법인 업무나 아니면 그런 근저당 잡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매매해서 내가 왜 소유권 이전하는 등기 같은 것도 나홀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그 손 씻고 간편하니까 심 대표님이 우리 걸 해주면 돼. 그게 가장 간단하죠. 근데 이제 등기가 제가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개인정보를 다 알아야 돼요. 까짓 알려주죠 뭐. 공인인증서 뭐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 알려주고 바꾸면 되지. 아무튼 제가 한 번은 도와드릴게요. 한 번은 도와드리고 하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뭐 도와주시면 저희가 막걸리 사고 뭐 그러면 되죠. 박 PD가 뭐 속이 안 좋다고 지금 못 먹겠다고요. 안주만 먹으면 돼요, 박 PD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 것 같아요. 이 법인의 대표, 주주, 심지어 전세를 사는 경우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이사를 가도 등기 변경 사항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사 가고 주소 바뀐 다음부터 14일 이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동 대표이기 때문에 둘이 평균 1년에 한 번씩 주소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참 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증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점을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 업무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직접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꼭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세무 업무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건 그냥 다 이세로인가요? 거기서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으로 하셨으니까 이제는 장부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기장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회사가 나날이 이렇게 커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를 드릴 일인 것 같아요. 심 대표님 같은 게스트분들이 도움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의 응원 이거 덕분이죠. 네, 회사가 나날이 커지기 때문에 심 대표님께 그 부담을 떠넘기려고 세무 법무를 다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은 걸로. 잘하시니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한번 예고를 해주셨어요. 민원도 진화하고 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게 진화가 가능할까요? 그럼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민원이 이제 옛날도 아니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거 싫어 하는 정도의 민원. 우리 동네는 이게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전자파가 나온다. 그런 일종의 이제 그런 민원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진화가 많이 됐어요. 이 민원을 가지고. 미래 인간이 되신 거군요. 그렇죠. 일례로 이제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이 임기가 있잖아요. 전임자와 새로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전임자분은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자체가 이제 인허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이제 할 때 이제 뭐 인사도 드리고 뭐 해서 전임자한테 마을 비용으로 쓰세요. 뭐 우리 이런 거 들어오는데 인사 좀 할게요. 발전기금 할게요. 인사를 좀 하고 얼마 정도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것도 기분 좋게 또 이쪽에서도 이제 새로 뭐 마을에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어느 정도 인사를 한 부분인데 이장님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 그러면 또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사를 하고 뭐 하고 사업주도 인사하고 했는데 이장님이 바뀌셨어요.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그 마을 그런 기금 이제 인사 쪽으로 드린 금액을 돌려주시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작대요. 이런 건 난 안 받아가 아니라 너무 작다 더 달라.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위로가 안 된다. 위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전임 이장하고는 다 얘기가 돼서 좋게 해서 흘러갔던 것이 이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이분은 이제 이게 아닌 거라는 거죠. 너무 이제 적게 받았다 이거지. 전임자가 잘못했다 이거지. 그래서 돌려주겠다고 이제 현장까지 돈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얼마면 되겠느냐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뭐 어떻게 이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예. 무슨 뭐 뇌물도 아니고 그냥 성의 차원에서 이렇게 드리고 뭐 해서 서로 좋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장님의 성향 같아요. 성향.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어떤 분은 어느 정도에서 만족을 그 사람의 그런 기대치라는 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적고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전임자는 되고 후임자는 안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저는 요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공갈 협박 같은 느낌도 들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돌려주고 나서 더 큰 걸 요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케이스뿐만 아니라 그 옆에 지금 마을에서 또 뭐 어떤 이제 공장 같은 걸 짓는데 거기에도 좀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하. 그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 아쉬운 거죠. 서로 상생할 수 있는데 저희도 해놓고 나서 보면은 꼭 마을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전체 마을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분들이 이제 그러는데 그분들이 마을 회의나 뭐 이럴 때 해서 흐름을 주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고 뭐 그러면 대다수의 시골 분들은 또 마을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따라가게 되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게 뭐 민의는 아니지만 마을의 대의처럼 이렇게 변질되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마을에서 이제 입김 세신 몇몇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기도 하고 참 민원 부분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현장에서는 크게 지금 이제 공사를 태양광 발전 설비를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크게 위반한 사항도 없고 위법한 사항도 없어요. 근데 마을 분들이 시청에 군청에 민원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민원을 넣냐면 위험하다 이거예요. 위험하다. 그래서 뭐가 위험하냐? 그러면 토사가 무너질 것 같다. 사태가 날 것 같다. 예. 근데 날 것 같다 하고 낫다 하고는 틀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지도 않았는데 예. 날 것 같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참 이게 진짜 억지잖아요. 근데 그 억지가 먹힙니다. 시골에서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담당 공무원 분들, 이제 주무관들, 이제 실무자 아니면 이제 그쪽에다가 보통 마을분들이 처음에 민원을 넣는데 예. 이런 민원들은 대부분 실무자들이 안 받아주죠. 그분들이 이쪽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뭐 피해를 엄청나게 뭔가 이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억지인 거죠. 억지인데 보통 담당 실무자 선에서는 그게 대부분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하다 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시장이나 군수회까지 쫓아가요. 아하. 그래서 이제 면담 요청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억지를 부리는 거죠. 아, 표 안 주겠다 뭐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표 안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게 싫은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시장이나 군수는 담당을 또 따로 불러서 좀 알아서 해봐. 그런 식이 돼버리더라고요. 면담 요청을 하면 면담을 해주나요? 잡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은 군단이나 이런 조그만 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하고 뭐 그 만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신청하면 뭐 한 하루 이틀 내에 만날 수도 있고 대부분 보면 군민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만나더라고요. 좀 지역에서 어느 정도 뭐 또 하고 이장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뭐 좀 친분이 대부분 다 한두 달이 건너면 다 서로 이게 연관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 만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억지임에도 알지만 공무원은 저희 같이 이제 공사 현장 같은데 오면은 웬만하면 좀 들어줘. 그러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공무원이 부탁조가 됩니다. 아하. 네, 저희도 정말 어려운데 죄송합니다. 한 번만 이번엔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그게 한 번만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는 경우도 있어서 대부분 이제 그게 한 번 정도는 이쪽에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서로 간에 뭐 이런 인정이나 체면이나 아니면 그런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서 그냥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주는데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치면 이쪽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고소 고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업무방해잖아요. 법정까지 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민원인 와서 말도 안 되는 거라도 민원하지. 또 위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또 야 이거 좀 해봐 하고선 또 누르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뭐 어쩌겠습니까?
예.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되면 이제 결국엔 싸움으로밖에는 변질될 수가 없다 보니까 예.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점점 아마 원리 원칙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고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을인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수는 하고 가는데 막무내기식으로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는 싫어. 이거는 사실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정식으로 허가받아서 다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떼법도 아니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번 주에 수사기관에서도 현장에 왔었어요. 경찰에서 왔다고요? 예. 경찰에서 와서 예.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좀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는 거냐 하면서 이제 저희가 뭐 저건 한 건 아닌데 다른 루트로 해서 이런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마을에서 무리한 요구, 금전적인 무리한 보상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공사를 못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형사적인 조치도 취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형사가 와서 현장에 있는 저희 직원들도 다 조사를 하고 갔고요. 마을에서 뭐 요구하는 거 있냐, 뭐 하는 거 있냐 그런 걸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 현장 비단 저희 현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마을에서 뭐 이렇게 요구하고 뭐 하는 부분들이 좀 우리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꽤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이제 태양광 발전 하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항상 을인 입장에서 진행을 하시는 시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법리적이로나 인허가 받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특히 개발행위 허가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뚫고 공사를 하시는데 또 이런 난관이 부닥치면 너무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변화가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점을 좀 착안을 하셔서 그다음에 근처에 만약에 태양광 발전소나 누군가가 이런 도심이 아닌 농촌에서 이런 거 하고 계신다면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나한테 피해가 없다면 굳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불법을 하면 문제가 되지만 정식으로 허가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뭐 그런 식으로 딴지를 걸거나 못하게 할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얼마 전에 이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그 비서를 위계에 의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지금도 계속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위계에 의한 강압 아닙니까? 미투 운동을 한번 새로운 버전으로 하시죠. 어떻게요? 어떻게 새로운 버전으로 할까요? 예, 그 공무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시장이 시키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 건설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분명한 위계에 의한 불합리한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한 시장이나 군수 명단을 다 공개하는 거지. 이러이러한 현장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위계에 의한 명령이 내려왔다. 그렇게 하면은 시장 군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프레시안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나왔는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결과가 어느 쪽이 진실인지로 밝혀지든 지금까지 나오는 미투는 대부분 본인의 실명을 까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언론에 나와서 얼굴 딱 대밀고 인터뷰를 해서 밝히거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A씨라고만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성추행도 보니까 나중에 뭐 호텔 룸에서 키스를 했다 하다가 지금은 그냥 그 호텔 땅에서 뭐 얼굴을 들이밀었다 정도로 지금 보니까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과연 얼굴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미투라는 게 뭐예요? 진짜 내가 위계나 그런 거에 진짜 당해서 진짜 너무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하지 못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팩트가 계속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뭐가 바뀌면 관전하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도 미투 운동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이런 식의 물타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라는 또 생각을 해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새로운 미투 운동의 시초가 한번 돼 보시라는 거죠. 예, 좋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 팩토리처럼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 있는 시장과 군수들이 떨고 있을 것 같아. 네,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해야 그렇죠. 영웅이 되는 거지.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니 서지영 검사처럼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떠넘기면 안 돼요.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몇 건이 있어서 예. 아마 그런 거 진행할 땐 제가 한번 더 얘기를 해서 녹음을 하세요. 요구하는 거를. 녹취를 하라고요. 녹취를 하세요 가지고 네. 저희 방송에서 딱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까 그 현장에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아마 공장 관련자 아니겠어요? 공장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아마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랑 힘을 합치면은 더 빨리 일이 진행될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도 그 부여에서 뭐 이제 장이차 사건도 있었고, 그랬었죠. 태양광하면서 뭐 3천만 원 줬다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부여 그분들은 다 형사처벌 됐다고 보니까 기사에서 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바뀌어서 뭐 막문하기 쉽게 뭐 안 된다 뭐는 없어져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위로금 말고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존에도 해 오셨던 것 같긴 한데 그 마을에 공동전기를 이제 무료로 이렇게 해결해 드리는 그런 방법. 그 실제로 어떤 마을은 공동전기를 쓸 수 있는 그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공동 우물 쓰듯이. 근데 이제 그게 도시에서는 그게 이제 아파트나 그런 건 이제 공용전기나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보통 시골 같은 경우에는요 공동으로 이용한다는 게 이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그런 건데 거기에서 쓰는 전기들은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군이나 이런 데서 다 요금들을 다 거의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들 때문에 이제 마을에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기여를 하고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장님하고 좀 협의를 해보면 마을 노인회관에 뭐 어디에 뭐 해서 저희가 이런 거 설치해드리고 다 필요 없대요. 다 나온대요 돈이. 군청 뭐 군으로부터 어디서부터 다 지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원하십니까? 했더니 발전기금 내래요. 발전기금. 그런 식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그러면 어디다 쓰세요? 뭐 했더니 뭐 봄놀이, 꽃놀이도 가고 이게 관광버스 이렇게 마을분들 빌려가지고. 그게 발전이 되나요? 자가 발전하는 거죠 스스로. 그거는 쾌락기금인데? 그러니까 뭐 여행 같은 거 이제 마을 분들 이렇게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쓰신다 하고 뭐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마을에서 서로 또 고소고발 그분들끼리 그런 것도 이루어나.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런 걸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고 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그 좋은 뜻에서 장학금을 또 주더라고요. 기금들이 많이 들어오는 동네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 얘기로는 발전기금이 거의 뭐 마을에 억 단위로 통장에 그냥 있대요. 어디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저 충청도 지방에 뭐 그런 데들이 억 단위로 거기가 한 12억 있다고 했나? 거긴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주변에 그 마을 주변에서 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그분 이장님 말씀이 전 이장이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기금 받았는데 이장이 바뀌고 그다음에 자기가 했는데 자기 이제 그런 거 하기가 싫어서 안 받는데요. 그거 많이 받으셨던 이장님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마을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계세요? 했더니 어떤 일로 연루가 돼서 큰 집에 잡혀 들어가셨군요. 큰 할아버지 제사에 연루돼서 큰 집 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서 그 마을은 손주들까지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마을에서 이제 그런 마을도 있어요. 그게 진짜 보기 좋은 모습일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볼 땐 그런 분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요구를 하고 더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머리 신경 깨끗하게 그냥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편하게 생각하려면 누가 한 분이 잡혀 들어가야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학습 효과가.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 몸친구 이런 거 몇 대 놔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몸친구가 뭐예요? 뭐예요? 아 바디 프렌즈? 그 안마기에 네. 안마기. 그런 거 몇 대 아니 뭐 이렇게 깔아드리면 어렵게 얘기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거 굉장히 비싸던데. 비싸긴 한데 보급형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 식의 저번에 어디는 이제 냉장고도 놔드리고 그런 적은 있었어요. 뭐 냉장고가 오래돼서 뭐, 뭐 세탁기가 오래돼서 그 마을 회관에 보시면 분들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해드시고 그러시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바꿔드린 적도 있고 그때 따라서 이제 조금씩은 바뀌긴 하지만 이게 다 우리가 사람 사는 사회고 더불어 사는 사회잖아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좀 니즈가 맞고 이러면 되는데 한쪽에서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또 아니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노라고 하는 그것도 미투 운동의 하나의 비슷한 부분도 있으니까 좀 사회가 됐으면 하는 또 바람이 있어요. 예. 마침 또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선거 때문에도 더 후보들 입장에선 지금 민원에 되게 많이 시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골에서 보면은 군 단위 같은 경우에 군수 특히 지방선거는 몇백 표 차이로 등락이 왔다 갔다 하시는 데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예. 이장님이 있는 데서 한 40명, 50명이면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민원 넣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선거철 같은 경우에는 꼼짝을 못 하세요. 다들 보면은. 아하. 그러니까 좀 이런 민원들이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게 뭐 지방자치 하나의 발전적인 면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면일 수도 분명하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선거철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예비 후보 나오고 뭐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약간 좀 사이드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가 과연 지방정부가 맞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한번 해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큰 나라처럼 이게 연방으로 가서 가는 것도 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작은 마을들이 너무 작게 쪼개져 버리니까 예산이나 뭐에 대해서 너무 낭비가 좀 많이 있지 않나 싶고 실제로 제가 지금 지방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시골에 사람이 없어요. 진짜 면 단위 가보면요. 그 마을 한 리에 노인분들이 한 10가구도 안 되는 집들도 굉장히 많고요. 어허. 특히 젊은 사람이 없어요. 예. 대부분 한 60, 어떤 마을은 70 이상, 70 미만이, 그러니까 70살 이상 되신 분들만 있고 그 이하 되신 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한 5년, 10년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없어지는 마을들도 굉장히 많이 생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을에 빈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시골에 가보면. 그런데도 지금 지방자치 취지는 좋지만 지방에 사람이 살지 않는데 지방자치가 크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지금 해보거든요. 저는 그런 집들을 이제 태양광 발전으로 바꾸고 싶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 해요. 근데 이게 좀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어차피 이렇게 노는 집들인데. 그렇죠. 근데 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방에 지금 사람들이 없는 건 사실이고요. 변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점점점 노인분들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걱정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일본의 노는 땅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 얘기 했었었죠. 일본의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 땅의 소유권을 일정 기간 이제 국가가 갖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익 사업을 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도 그와 비슷한 법을 만들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뭐 공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태양광으로 한 10년 뭐 15년 이렇게 쓴다거나 충분히 가능한 일이 공익사업에 그렇게 쓰고 만약에 소유자 나타나면 다시 뭐 돌려주고 그렇죠. 그것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공원과 태양광을 합쳐서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태양광 공원. 그러니까 그거 멋있는데요. 주차장 같은 거 없는 지역에서는 요즘에 도심에도 그런 주차장 없으니까 주차장 만들면서 태양광 패널 설치해서 쓰다가 만약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나 주세요 하면 뭐 주는 방향. 그러니까요. 아니 아까도 선거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셨는데 선거에 나오시는 지자체 당 후보들한테 요 제안을 해보세요. 요거 공약으로 한번 내달라.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
아직까지는 좀 빠르지 않을까요? 아이 왜 빨라요? 아니 노는 집 많이 봤다면서요. 노는 땅도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지자체장이나 그 공무원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빈 집이나 빈 땅을 활용을 하겠다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소유권에 대한 이 권리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가 일정 부분 가져간다 뭐 한다 했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좀 또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차라리 정부가 그런 비어있는 집들을 렌트를 하면 어떨까. 얼마간의, 그러니까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죠. 형식적으로 얼마간의 돈을 주고 렌트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네. 역시 대표님이니까 비즈니스적으로 이렇게 탁 풀어내시네요. 이거를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럼 서로 좋지 않을까요? 비어서 그냥 네. 놀리느니 그냥 용돈이라도 자기는 챙기면 되는 것이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걸 공익사업이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니 그것도 또 좋고요. 6.13 지방선거에 이 공약 내놓는 후보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방송을 그렇게 들으실까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기를 좀 희망합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 팩토리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네. 또 인연이 있으시잖아요. 지자체와. 그쪽 지자체 후보들한테 어필을 하시면 되죠. 어필은 해도 과연 그런 공약들이 먹힐까 하는 생각도 들고, 선거나 이쪽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떤 정책이나 공약, 그러니까 저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북핵 뭐 문제 풀어나가는 것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하다못해 이 조그만 지역에서 이런 민원들도 해결을 못해서 막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하는데, 이번에 그런 외교 뭐 이런 거 보면은 참 엄청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돼요, 진짜로. 예. 아니면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그런 공약 내놓는 후보가 없으면 심 대표님이 직접 나가시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되니까. 오늘이 이제 14일이잖아요. 예. 오늘 이제 MB께서 각하께서 이제 드디어 포토라인에 서는,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섰더라고요. 벌써 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뭐랄까,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어느 정도 능력이 안 되거나 정치를 해서 그런 철학이 없으신 분들이 더 이상은 정치를 안 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진짜 어느 정도 자기의 소신과 철학과 또 능력이 있어야지 하는 거고, 정치 외적인 능력으로 어느 부분이 평가를 받거나, 그래서 지금 같은 우리가 과오를, 그러니까 뭐 MB나 박근혜 전 이제 대통령이나 하는 것처럼 더 이상의 우리 국민이 지금 바보가 아닌 이상은 계속 그런 실수를 두 번 다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 대표님처럼 철학과 소신이 투철하신 분이 나오면 많이 찍어줄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시사평론가가 돼버렸어요? 글쎄 말이에요. 얼굴이 빨개지시는 관계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막 손까지 흔들고 계세요. 빨리 끝내라고. 이제 PD까지 하려고.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D는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 것 같아요. 이 법인의 대표, 주주, 심지어 전세를 사는 경우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이사를 가도 등기 변경사항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사 가고 주소 바뀐 다음부터 14일 이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공동 대표이기 때문에 둘이 평균 1년에 한 번씩 주소를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참 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증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점을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 업무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직접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꼭 한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세무 업무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건 그냥 다 이세로인가요? 거기서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인으로 하셨으니까 이제는 장부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기장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회사가 나날이 이렇게 커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를 드릴 일인 것 같아요. 심 대표님 같은 게스트분들이 도움,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의 응원, 이거 덕분이죠. 네, 회사가 나날이 커지기 때문에 심 대표님께 그 부담을 떠넘기려고 세무 법무를 다 위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은 걸로. 잘하시니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에 한번 예고를 해주셨어요. 민원도 진화하고 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게 진화가 가능할까요? 그럼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민원이 이제 옛날도 아니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거 싫어 하는 정도의 민원. 예. 우리 동네는 이게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전자파가 나온다. 그런 일종의 이제 그런 민원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진화가 많이 됐어요. 이 민원을 가지고. 미래 인간이 되신 거군요. 그렇죠. 일례로 이제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이 임기가 있잖아요. 네. 예. 전임자와 새로 되시는 분이 있으면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심정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정현입니다. 2주 동안 많이 바쁘셨죠? 예, 요즘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금 지나가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일이 많아가지고 비즈니스가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당장 어제 뭐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이건 즐거운 비명이네. 그렇게 되네요. 저희한테 자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 너무 잘 되고 있어. 근데 이제 그게 바쁜데 예.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몸만 바쁜 것 같아요. 아하. 실제적으로 이렇게 돈은 별로 안 되는데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이제 제가 여기저기 지방을 좀 갔다 왔는데 오늘 참 날씨가 따뜻해요. 차 온도계를 보니까 오늘 20도가 넘었더라고요. 참고로 녹음하는 날이 3월 14일이거든요. 화이트데이인데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제 집에 가면 와이프가 줄란가 이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안 주죠.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에어컨 켜고 다녔어요. 그래요? 네, 아침에는 좀 춥다가 한 10시 되니까 온도가 그냥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이제 남원에 갔었는데 거기 완전 봄날이에요. 남원은. 네. 꽃이 폈나요? 아니 뭐 꽃은 안 폈는데 햇빛이 너무나 따사로워서 어허. 여름 초여름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남원 시내 이렇게 보니까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고. 어허. 그래서 바람만 안 불어주면 진짜 뭐 초여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봄이 빨리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봄비가 또 이렇게 오면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희 세대에는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그댄 봄비를 좋아하나요? 누구 노래예요? 몰라요. 그 노래를 모른다고요? 배따라기. 몰라요. 난 그거 생각하고 얘기하셨는 줄 알았는데. 해바라기는 알겠는데 해바라기는 배따라기는 누구야? 배따라기를 모르세요? 모르죠. 저만 알고 있군요. 아무튼 청취자분들도 연락도 많이 오고 애청자분들도 요즘에 또 봄이 되니까 이렇게 연락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미팅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안내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계속 바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한다는 얘기가 저희가 며칠 전에도 잠깐 얘기 드렸는데 뭐 저희가 능력은 안 되지만 한번 법인으로 전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PD 박 PD가 공동대표가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번 전환 작업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법인으로 하게 되면 계속 법인 등기 같은 거를 계속 아마 고치셔야 될 거예요. 뭐 기간 또 얼마 지나면 뭐 해야 되죠? 증자 들어오면 또 뭐 바꿔줘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법무사분들을 이용하잖아요. 이렇게 부탁하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 마음에 좀 안 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좀 느려요. 맞아요. 금방금방 해줘야 되는데 좀 느려서 저는 이제 얼마 전서부터는 이걸 좀 해봤는데 우리나라 이 법무부 특히 이 등기 관련 민원은 인터넷 전자민원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법무사 굳이 안 쓰더라도 인터넷 등기소 그 콜센터 있어요. 거기다 전화하시면 어떻게 전자로 하는 방법을 소상하게 다 가르쳐주고요. PC 앞에서 한 20-30분만 하면은 법무사한테 안 맡기셔도 쉽게 하게끔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저도 상당히 깜짝깜짝 놀라는 적이 많은데 특히 그 전자소송 부분하고 전자등기 업무는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전자화가 잘 돼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모든 게 그냥 요 PC 앞에서 법원이나 등기소 가서 일정의 그런 뭐만 한 번만 하면 뭐 이런 신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증 작업 그런 것만 한 번 하면 인터넷에 보면 나홀로 등기 뭐 해서 따라하기 뭐 그런 것도 찾아보면 나오고 그때 하실 때마다 법무사분들 보통 법인 지금 설립하시는데
근데 등기 비용이 뭐 자본금 한 뭐 3천이나 5천 정도로 하시게 되면 보통 수수료를 한 70몇만 원, 80몇만 원 받을 거예요. 예. 그 중에서 절반이 법무사 그냥 용역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번이면 상관이 없는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자주 일어나게 돼요. 그럼 뭐 할 때마다 뭐 한 30만 원, 뭐 50만 원씩 계속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직접 해보기 시작했는데 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하.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는 게 주 4일 근무를 하시니까 하루 잠깐 시간 내셔갖고 오전이나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금요일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콜센터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모르면 문자로도 주고 이메일로도 또 줍니다. 하는 방법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고 등기 업무라는 게 결국엔 서류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제출해야 될 서류만 제대로 만들면 어려운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복잡한 거 빼놓고는 우리 이런 법인 업무나 아니면 그런 근저당 잡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매매해서 내가 왜 소유권 이전하는 등기 같은 것도 나홀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그 손 씻고 간편하니까 신 대표님이 우리 걸 해주면 돼. 그게 가장 간단하죠. 근데 이제 등기가 제가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개인정보를 다 알아야 돼요. 뭐가 까짓 거 알려주죠 뭐. 공인인증서 뭐 비밀번호 뭐 이런 것들. 알려주고 바꾸면 되지. 아무튼 제가 한 번은 도와드릴게요. 한 번은 도와드리고 하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뭐 도와주시면 저희가 막걸리 사고 뭐 그러면 되죠. 박 PD가 뭐 속이 안 좋다고 지금 못 먹겠다고 해서 안주만 먹으면 돼요. 님자 분한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 자체가 이제 인허가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이제 할 때 이제 뭐 인사도 드리고 뭐 해서 전임자한테 마을 비용으로 쓰세요. 뭐 우리 이런 거 들어오는데 인사 좀 할게요. 발전기금 할게요. 인사를 좀 하고 네 얼마 정도를 마을 발전기금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기분 좋게 또 이쪽에서도 이제 새로 뭐 마을에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고 어느 정도 인사를 한 부분인데 이장님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 그러면 또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의 민원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사를 하고 뭐 하고 사업주도 인사하고 했는데 이장님이 바뀌셨어요.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그 마을 그런 기금 이제 인사 쪽으로 드린 금액을 돌려주시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작대요. 이런 건 난 안 받아가 아니라 너무 작다 더 달라.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위로가 안 된다. 위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전임 이장하고는 다 얘기가 돼서 좋게 해서 흘러갔던 것이 이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이분은 이제 이게 아닌 거라는 거죠. 너무 이제 적게 받았다 이거지. 전임자가 잘못했다 이거지. 그래서 돌려주겠다고 이제 현장까지 돈을 들고 찾아오셨어요.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그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얼마면 되겠느냐?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뭐 어떻게 이쪽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뭐 뇌물도 아니고 그냥 성의 차원에서 이렇게 드리고 뭐 해서 서로 좋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이장님의 성향 같아요. 성향. 어떤 분은 되고 어떤 분은 안 되고 어떤 분은 어느 정도에서 만족을 그 사람의 그런 기대치라는 건 어떤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적고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전임자는 되고 후임자는 안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저는 요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이게 약간 좀 이렇게 공갈 협박 같은 느낌도